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군데 법조인 자리들, 동문회, 시국선언 이런 데 전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6년 36살의 김소연을 미워하진 않지만 36살 김소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의견을 귀담아 듣지 못했을까? 왜 선악구도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36살의 김소연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촛불 정권으로 시작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들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진보가 곧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한 3040 맘카페 엄마들처럼 저 또한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로서 정경유착, 재벌 이런데 막연한 분노와 막연한 반감, 서민으로서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36살의 김소연을 미워하진 않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멋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제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듣는 건 아니고 그냥 들고만 있어야지. 혹시라도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무엇이 멋있잖아요. 있는지, 그죠? 멋있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애써 마음을 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민주당으로 정치에 들어가서 그들의 현실을 보고 그들의 위선, 배경이 멋있잖아요. 그들의 내로남불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폭력성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이건 정말 블랙 코미디구나, 우리 시민들은 모두 속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패하고 또다시 더러워지고 또다시 야합하고 또다시 국민을 속일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그 뒤로부터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있는 대전시청 광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서울 시민들 세금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서 분향소를 차려놓고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급하게 해서 엊그제 저녁 때 서울행정법원에 장례 절차 집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선행 요건이 있어서 주민 감사 청구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주민들을 모으고 이러느라고 순서를 조금 놓쳤다라는 이유로 아까 몇 시간 전에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변호인단은 내일까지 하루 남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왜 끝까지 시비 걸고 이런 거 갖고 왜 그래 라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희 변호인단은 법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 정파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저는 어제 전대협 청년들이 여기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저도 한 몫을 해달라고 해서 기꺼이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내려갔다가 짐을 싸서 올라왔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저는 끝까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백선엽 장군님이 희생이 없었으면,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아니, 어떤 형태로는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김씨조선의 체제에서 우리는 배급을 받으며 평양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삶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백선엽 장군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은 백선엽 장군님의 헌신과 업적을 그대로 기리지 않고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고 서울의 현충원에 모시지 않고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그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과거 행적을 들쑤시며 친일 낙인을 찍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은 자신들이 말하는 모든 여러 가지 공로, 이념에 따라 가치 평가는 달라지겠지만 본인들은 자신있게 공로라고 평가하니까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악질적인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백선엽 장군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거슬리나 봅니다. 장군님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죽고 나서 마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라, 다시 한번 내가 최전선에 쓸 테니 너희들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쓰러뜨려라, 이런 각오로 마치 그런 모양새로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명예로운 죽음을 하늘의 별이 되신 백선엽 장군님을 끝까지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이들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하나의 흠집내기를 통해서 사람을 매도하고 역사를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끌고 가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저희 청년들, 특히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영 논리나 네 편 내 편 가를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합리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찾아갈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백선엽 장군님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고, 저는 소개해주신 김민수 선생님 말씀처럼 정치에 우연히 들어와서 제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금기로 만들어 놓은, 지금 PC주의자들이 금기로 만들어 놓은, 특히 고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금기들이 많습니다. 그 금기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틀린 말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행동을 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생계가 위협받고 자영업자들은 다 망해가고 있고 급여가 밀려 있어서 근로자들 힘들어하고 중소기업 사장님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충 돈으로 메꾸면서 이들이 국회 열어서 한 일이라고는 경제정책보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역사 왜곡 금지법, 5.18 왜곡 처벌법, 세월호
운운하면 처벌하겠다.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겠다. 이런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모 판사 출신 의원은 친일파 파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할 자유,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자유롭게 밝힐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백선엽 장군님께서 수십 년 전에 온몸으로 저항하여 자유를 지켰다면, 피로써 자유를 지켰다면, 우리 또한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할 자유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 왜곡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역사를 누가 규정합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역사를 왜곡을 운운합니까? 자,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기자들이 공당의 대표인 이해찬 당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해찬 당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후레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말할 자유는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역사 왜곡의 기준은 특정 집단과 특정 세력이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장난감 병정처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라는 것입니까? 이거 위에 있는 김씨조선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백선엽 장군님께서 지켜내신 자유대한민국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직생의 각오로 백선엽 장군님 못지않게 최전방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로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해주신 김세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이걸 어제 전대 청년분들이 밤새 지키시고 또 오늘 이렇게 밤새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참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 저희 옆에 전대엽 의장이 나와 계신데 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대부 의장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사입니다. 네, 다음 연사님은 최근에 부정선거 시위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함으로는 이제 닉네임으로만 제가 전에 들었는데 수기님이라고 하시고, 또 저희가 보통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약간 뭐 매드맥스녀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을 한번 모시고 또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복장이 좀 이래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신촌에서 약간 문화행사식으로 블랙실 하고 와가지고요. 복장이 너무 예의를 갖추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최근에 알았어요. 좌파들 때문에. 왜냐면 이 백선엽 장군님을 그 6.25 그 묘지에, 국립묘지에 뭐 친일파라고 해서 안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나 그 좌파들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정말 저쪽 분들한테 역사를 빼앗기고 교육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한 거고, 배은망덕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인데,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젊으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조금 일찍 깨어나 여기 뭐 진영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는 조금 이제 크리스찬이고 선교 역사나 그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국 역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좀 상당히 빨리 일찍 깨어난 편이라 우리나라 이런 반미주의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이제 반미 행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연방제, 일국양제 이런 걸 주장했던 분이라 좀 일찍 깨어났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분이 되면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될 거라는 거를 진작에 좀 감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굉장히 애달아하고 이 나라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해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 있다고 체제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고 그러다가 광화문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다가 시민단체들이 이런 시위를 하고 애국활동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이 광화문에 나왔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놓고 미군 철거 이런 거 피켓 들고 대놓고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많이 놀라서 충격을 먹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미국이나 그 6.25 때 그 전사자들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영혼 없이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거 보고 정말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70년 전에 그렇게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정말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런 분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을 잊어버리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정말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런 역사의 진실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좌파들이 뭐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 나라의 역사까지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라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많이 이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최근에 역사전쟁이라고 그 신문사, 언론사에서 하는 역사교육을 듣고 왔는데 과거에도 똑같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드러난 유명한 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그렇게 나라 위에 그 애국하셨던 그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밑에서는 이름 없는 청년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그 자유를 지키는 옳은 방향으로 해서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자익들은 뭐 이런 만주나 러시아나 이런 자금 받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좀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좀 행동을 하고 이런 이념적으로 운동을 하고 했지만 우리 우익들은 그때도 똑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 이런 공산주의가 어떤 이념인지 절실히 보고 깨닫고 돈 한 푼 없이 그냥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그러니까 자금도 그때도 하나도 없었고 정말 애국심 하나로 맨주먹으로 거리로 나와서 뭐 서북청년단이라든지 뭐 김두한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맨주먹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싸워서 이렇게 지켰던 거를 듣고서는 제가 되게 감동을 하고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또 며칠 전에 그런 교육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역사적인 인물 백선엽 장군님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빈소를 마련해서 이런 곳에 또 분양을 하고 제가 또 추모를 하고 이런 날에 역사적인 분 분양소 이렇게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 굉장히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정말 이런 좌파들이 하는 정말 정의가
평등한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 100년 전에 우리 100년도 넘었죠? 1910년이고 110년 전에 그 해방되기 전에 일제치하는 그렇게 억울하고 왜 70년밖에 안 되는 6.25는 왜 다 잊어버리나요? 이 좌파들의 이 공평하지 않은 평등하지 않은 정의에 우리 다 분노하시고 그 우리의 정말 바른 역사 꼭 기억해야 될 역사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빼앗긴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역사를 찾읍시다. 좌파들이 뒤집어놓은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해 동지 계시나요? 네. 아, 예. 소개할게요. 네, 그 실명이 거론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대엽 회원입니다. 네, 20대 중반이고요. 오늘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와가지고 10시부터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민주와 자유를 청춘을 다 바쳐서 피땀 흘려 가시면서 지켜내주신 백서엽 장군님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전대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 이름을 사용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임종석 그리고 리인영 이런 사람들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주사파 활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과오를 이 역사에서 싸그리 지워버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좋은 이름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전대엽이라는 이름 들으시면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오르시고 아주 그냥 주먹을 쥐시고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시죠. 네, 하지만 우리 반민주 반자유 세력에서는 이들을 찬미하고 아주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저들은 우리를 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그리고 저렇게 서울시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을 전대엽의 이름으로 하면은 저들은 절대로 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들이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혼란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대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유와 민주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과거의 주사파의 역사를 싸그리 지워버리고 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